사회생활하다 보면 정말 많은 모임이 나가잖아요. 제일 볼썽한 상황이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다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말해. 정말 우리에 앉아있나 싶지 않아요. 화나죠. 그게 55세 이상에서 끝난 것 같고 요즘에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안 만납니다. 반절돼요. 관계에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요. 기품격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데야 채널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스피치 명강사 김미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사실 AI 시대가 펼쳐졌지만 스피치는 여전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AI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그런 사람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별력이 없죠. 왜냐면 AI가 다 써주니까 애들이 에세이를 써갖고 오고 자기소개를 써갖고 오고 리포트를 썼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도 AI 도움 받아서 쓰라고 한대요. 괜찮아. 대신에 어떻게 물어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내가 자세히 쓰면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신 뭘 추가하기 시작해나면은 결국 사람의 마지막 변별력은 내가 이해한 대로 내 입으로 말해. 여기서 다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쓴 리포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애는 마지막 상상력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추론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지가 쓴 걸 지가 이해를 못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 시대의 마지막 인간의 차이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와 말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말하기를 가르치는데 말하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음성 언어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마 비중적으로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를 누르지 않았을까. 애들 전화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몸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표현하는 걸 무서워해요. 요즘에 신입사원들 있잖아요. 말하기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흔히 까인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견.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거나 별론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이게 엄청난 경험과 훈련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언제 차 한잔 마셔 하고 만났을 때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1대1 만남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런 기능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AI 시대 공부를 하다 보면 휴먼 프릭션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게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손으로 하는 것도 안 하고 AI 에이전트들이 가서 쇼핑도 하고 에이전트들이 뭔가 일을 다 해주기 시작하면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면으로 나서는 자면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경험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그 장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그런 장에서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비싼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의 말이 오가고든 사람의 휴먼 터치가 오가는 그런 세팅을 잘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비싸게 서비스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사람을 무시하면 이런 서비스 못 만드십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접촉이 원활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도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업군이 되게 재미있게 여러 가지로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음성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말하기를 가르치는 내 일자리가 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중요성은 더 대두될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나온 기사 보고 나서 이거 스피치 학원 더 생기겠는데 미국에도 대학 시험도 다 말로 보겠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릿속에 얼만큼 들었는지를 내나.
이래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그걸 외우고 있냐고. AI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AI와 대화를 통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얘를 잘 설득하고 잘 말해서 이 박사그 머리에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잘 말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조리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남이 쓰지 않은 되게 컨셉한 좋은 말을 발명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발명해요. 새로운 컨셉, 사실이 플러스 휴먼 이것도 제가 발명한 말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근데 이 플러스 휴먼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이 말 안 나와요. 그냥 슈퍼 휴먼하지.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이 만들어지고 내가 상상한 말로 무엇인가 현상을 쌓고 이거는 외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내 가슴속에서 갖고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 말은 그냥 펀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그냥 출구일 뿐이잖아요. 여기가 멀쩡해야 잘 들어가고 인풋 아웃풋이 잘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관계에서 언어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젊은 직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머릿속에 꽉 박혀서 쓰는 거 하나. 그거 하나가 일이에요. 말의 양을 많이 가져가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요. 그냥 존경도 끝나고 다 망가져요. 다 망도 망가지고 꼰대 소리 듣고 막회의 결과도 안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거면은 회의를 뭐 하러 하냐고. 그래서 항상 일우멍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일만 말하고 1111 이걸 주는데 저는 거기서 뭘 하냐면 MC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진행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말도 얘가 제일 많이 하고 누군가 입을 꽉 닫고 있으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꼭 물어봐요. 나이 든 사람의 대화의 역할은 진행자가 되면 된다. 회의에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 침묵하면 찬성의 침묵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반대 침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죠? 사회생활하다 보면 정말 많은 모임에 나가잖아요. 제일 볼산 상황이 원세 제일 많으신 분이 다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말해. 정말 우리에 앉아있나 싶지 않아요. 화나죠. 이 사람이 다 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들으면서 윤비어찬가 아시죠? 그것도 너무 심한 아부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시꺼울 정도로 회장님 대단하세요.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면서 뭐냐면 유 회장님 말씀은 액자로 걸어야 돼요. 뭘 액자를 걸어 듣는데 죽을 것 같아.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막 받아 적는다. 아니 그게 무슨 미국 여행 갔다 온 게 예지가 받아 적을 일이야. 근데 정말 그게 55세 이상에서 끝난 것 같고 요즘에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안 만납니다. 단절돼요 관계. 그러니까 저는 말은 독식하면 반드시 쳐야 된다. 다 나눠줘야 돼 말은 맞아요. 이 아주 중요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하게. 선배님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입을 안 여는 게 맞고 밥서 말씀을 하고 하는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도 두세 번 거절해야 돼. 그리고 슬쩍 한 1분 정도만 얘기해 봐야 돼. 그리고 반응을 봐야 돼. 이게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중장년들의 역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앞서 진행자 역할 혹은 경청하는 리스너 역할 말씀을 잘해주셨고 우리 나이래만 해도 윗사람 모시기 위해서 말로서 그분 비유 맞춰드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잘한다고. 딱 얼굴 보면 갔다 온 얘기 너무 하고 싶어해. 그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지. 그러면 또 그때 어머 갔다 오셨다면서. 중국 다녀오셨다면서. 애 갔었어 지금.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분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나 그거 한번 했다가 그분이 2시간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한테 대표님 책임지세요. 해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도대체 그분이 차 안에서 얘기를 했거든.
운전하면서 애들 다 듣다가 뒷자리 있는 애들은 다 나 몰라라 그러고 잤는데 내가 옆에 탄 거예요. 고문. 아, 네, 그랬어요. 근데 뒤를 딱 봤더니 두둥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 내려갔고 너네 어떻게 비참하게 나만 거기에다 전장에 남겨두고 나 그거 비유 맞춰주고 언에 추임새 넣어 주느냐고 죽을 뻔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지네들은 쿨쿨 자고 그랬더니 대표님이 책임지셔야죠. 대표님이 이거 하셨잖아요. 딸랑딸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분들은 일단은 돈을 내야 돼요. 밥값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악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이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머니 무게로 찍어 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연세도 있고 말을 좀 하시면서도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말을. 그래서 마무리도 되게 존중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말을 들었어도 이분 괜찮다 싶은데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욕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 아시죠? 되게 자기 잘난 척 욕심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온 들어본 사람 이름 다 갖다 대는 사람 있죠. 모르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한 시간 내내요. 너 그래서 알지? 그 누구 알아? 내가 걔 만났는데. 그 내 청와대 누구 만났는데. 계속 모르는 사람 얘기. 자기 과시 이렇게 하고 나면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돌에 짓눌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다신 안 만나고 싶죠. 그런 분들이 어떤 리더십에 있을 경우에 직원들 아랫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나오는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 표현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윗사람 아랫사람. 어디 위아래가 있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쓰는 조정 문화가 아직도 있나? 우리 회사도 무슨 집 같은 것도 잘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름 부르시잖아요. 저는요,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MK 이렇게 부르면 난 깜짝 놀래요. 어디 가서 미경님이래요. 며칠 전에도 모임에 하나 갔었거든요. 근데 27살 친구가 사회 보면서네 지금 미경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갖고. 근데 그런 말이 이제 자꾸 들으면 익숙해져요. 이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의 옷을 입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원활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에 맞는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하고 싶은 말이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 미경님께서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즘에 우리 그 카톡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정말 가족에서도 보면은 그 잘못된 품격으로 오인을 하셔서 카톡방에서 대화를 안 하시는 아버지들이 계세요. 가족들끼리 뭘 올리잖아요. 그럼 맞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 조용해. 1년째 투멍 인간죠. 거기에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참여해주고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소통하는 일부 내가 여기서 뭔가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오히려 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해주는 게 본격이에요. 가만히 있고 내가 짠하고 나타나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 있게 대하는 게 본격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욕심 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갖고 남을 배제하는 듯한 태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겪었던 게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좌장이에요. 이 사람을 당연히 올려 세워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살짝 무시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소개해야 될 때 일부러 빠뜨려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그래서 말할 때 감정 드러내는 사람 엄청 품격 이해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말로서 사람을 자꾸 뵈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자꾸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품격 있게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품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빕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는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품격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위아래 윗사람 아랫사람인데 이 연령 전체를 아울러야 돼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나이 70대인데 30대 팬이 되게 많아요. 나이 80대인데 20대가 막 되게 닮고 싶어하고 신기해. 나도 80대에서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선망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대를 막 뛰어넘어요. 요즘에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를 가지고 뭔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 위치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위치에 대한 고집을 버리시면 훨씬 더 재밌고 품격 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서 중년들이 말약이나 대화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내가 살아오던 대로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중심을 잡아야 하는 원칙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번에 AI 공부하면서 제 나이 또래한테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잖아요. 뭐 60대에 관심도 없어요. 동창회 나가보면 내가 제일 잘 쓰고 잘해요. 그래서 AI 공부는 결국 누구랑 했어야 됐나 하면은 20대, 30대 친구들이랑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30대 친구들을 다 나의 스승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저의 스승 그룹이 있어요. AI 공부하는 그런 뭐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저 도와주는 친구 있었고 처음 바이브 코딩할 때 내 옆에서 직접 같이 봐주면서 가르쳐준 친구도 있었고 다 이 30대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SNS 같은 거 올릴 때 제 선생님 누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다 그 밑에 써 있는 게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분이었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나? 선생님 너무 멋지다. 그 30대 분들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이거 김미경 아니고 류미경이다. 이거 되게 풍경 나 원래 뭐 자기계발계에서 나 30몇 년 강의한 강사야. 이거 아니고 내가 실제로 다 찾아가서 배우거든요. 전화해서 자기소개도 해요. 나 이런 거 한 사람인데 그러면 와서 그 젊은 친구들도 기꺼이 나를 또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하나가 돼서 신나게 배우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앞으로 김미경 되지 말고 류미경으로 살자요. 김재원 아니고 류재원 그게 지금 새 시대에 반드시 중간에 한번 끊어가는 의미에서 새로운 품격은 새롭게 배우는 것, 새롭게 연결되는 것 수직 개념을 탈피해서 진짜 2026년을 AI 일반인의 5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같은 나이 1학년 신입생이다라는 마음으로 손잡고 가라겠네요. 뭐 연령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대학의 제 채말고라는 책의 북토크를 갖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중대생이었는데 저는 이미 AI를 훌륭한 친구로 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AI에게 위로도 받고 저의 어려운 문제는 다 AI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사람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세대들도 마음과 마음을 잇는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를 설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나 이거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데 그 친구 뭐냐면 제 주위에 말없이 AI 에이전트만 열심히 연구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돈 못 벌어. 진짜 돈은 사람이죠. 결국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뭐 AI만 있어서 뭔가 오케스트레이션 다 했다고 쳐요. 이 제품을 누가 살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람한테 가야 돼요. AI가 돈 안 준다고. 걔는 중간 역할을 원활히 빠르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내 제품 사갈 사람도 사람이고 만 원이라도 누군가에서 돈을 꺼내려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30대 개발 섹터에서 엄청 뛰는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관점을 바꿔서 이제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AI 네이티브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곧 지구의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재앙과 재난이 오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싸워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에게 마음과 마음을 소통해서 사람들이 단합하는 방법을 전승해줘야 그들이 한마음으로 지구의 재난을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그냥 임기변으로 쉽게 말했어. 때웠어요. 근데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볼 때 모두 마음과 마음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결국은 설득이라는 구조 있잖아요. 아무리 AI가 뭘 해줘도 결국 판단하고 맞이해 선택해서 누군가 설득하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의 영역을 포기하고 기계의 영역만 키우면 사람의 영역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을 설득을 못한다. 근데 내가 필요한 모든 건 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걸 꺼내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요소가 커야 된다. 여러분은 사람 대 사람 류미경과 유재원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대화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대 플러스먼 시대의 AI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플러스원의 저자 김혜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으로라도 저희의 대화를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